네, 생활과 과학, 화장품과 과학 단원의 비누와 세안제라는 첫 번째 중단원입니다. 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비누가 되겠습니다. 비누. 그래서 비누는 용도에 따라서 화장 비누 또는 세탁 비누, 공업용 비누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누는 세안하는 데도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비누는 언제부터 이용이 되었고 그 원리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누는 언제부터 이용이 되었냐면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동물 지방하고 나무재를 섞여서 세탁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시대를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고대 로마에 사포일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동물을 제물로 태운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 비가 오게 되면 이렇게 태웠던 동물의 기름하고 나무를 태운 재들이 서로 이제 섞이게 되면서 강가의 점토 속으로 씻겨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토로 빨래를 했더니 빨래가 잘 지워졌다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인들은 이 기름째를 사포라고 불렀고, 이게 오늘날 영어로 이제 소프라고 하나요? 비누. 이 비누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계속 비누의 어떤 역사, 비누의 사용 역사를 좀 살펴보면 스페인의 사보나 지역에서 올리브 기름하고 해초의 젤을 원료로 비누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 18세기 프랑스에서는 니콜라 르블랑이라는 사람이 탄산 나트륨을 대량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이 탄산 나트륨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드디어 비누가 이제 대중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니콜라 르블랑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의의를 보면 위생 상태에 어떤 극적인 개선을 이뤄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런 비누에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누는 이렇게 만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지, 그리고 유지에 강한 염기인 수산화 나트륨, 그러니까 유지와 수산화 나트륨을 반응시켜서 비누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비누의 구조가 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요게 이제 비누의 구조가 되겠고요. 비누의 구조는 친수성기 그리고 소수성기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친수성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물과 친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오른쪽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물에 대한 친화력이 큰 성질을 의미한다. 그래서 물에 잘 용해된다. 이런 성질을 친수성이라고 하고요. 소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친화력이 약한 성질을 의미하고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의 구조를 보면 친수성기와 소수성기로 나눠져 있어요. 친수성기는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나트륨 이온인데 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물은 극성을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 부분, 이 친수성기는 바로 요 나트륨 이온에 의해서 서로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과 친화력이 커서 이제 친수성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누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아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비누의 분자 구조는 친수성 부분하고 소수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친수성 부분은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 나트륨 이온 형태로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과 친화력이 크고 물은 극성입니다. 기름과는 잘 섞이지 않는다. 소수성 부분은 물과는 잘 섞이지 않지만 대신 기름과 잘 섞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표면에서 비누의 어떤 모양을 보면 친수성인 머리 부분이 물 안쪽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의 표면에서는 이 머리가 친수성이기 때문에 머리 부분이 물 쪽을 향하고 있고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성은 물 안쪽을 향하고 있고 소수성인 꼬리 부분이 바깥쪽으로 배열이 됩니다. 물 표면에서는.
자, 그런데 물 속에서는 전부 다 물이죠. 전부 다 물이기 때문에 물과 맞닿아 있는 쪽이 비누의 구조 중에 머리, 친수성인 머리가 향하도록,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꼬리는 안쪽으로, 머리는 바깥쪽으로 배열이 돼서 공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공 모양을 마이쉘이라고 부릅니다. 마이쉘. 그래서 우리가 그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씻다 보면 비눗물이 뿌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걸 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때라기보다는 이제 비눗물이 뿌옇게 보이는 것은 물 속에 수많은 마이쉘을 형성해서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뿌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누는 언제부터 이용되었을까? 우리가 비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비누의 분자 구조. 비누는 유지와 수산화 나트륨을 반응시켜서 만들고, 비누의 구조를 보면 물과 친한 머리 부분 친수성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물과 친하지 않은 기름과 친한 꼬리 부분 소수성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오늘은 비누는 언제부터 이용되었을까? 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